다음은요. 지방선거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민주당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총동원령 키워드에서 이렇게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민주당 총동원령 내렸다. 이재명도 지원 유세할 필요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지방선거에 모든 인적 자원을 투입해야 된다. 사직생 각오로 이길 후보 공천하겠다. 지금 비대위원장,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런 각오를 밝혔어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여부, 지금 서울시장 출마 여부입니다. 당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지금 합당하기로 했죠, 민주당하고. 오늘 경기지사 출마 발표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사직생의 각오로 당의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지도자들은 국민과 당의 요청에 응답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송영길, 김동연 두 인물 출마 얘기 나왔잖아요. 민주당, 송영길, 죄송합니다. 김동연 딜레마다. 밀어주자니 곳곳이 암초다. 어떤 암초가 있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는 이거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당내 반발이 있고요. 김동연 대표의 경우는 새로운 당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경선 승리 자체를 장담 못한다. 경기지사 얘기인데 지금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거든요. 경선 승리, 새롭게 들어온 인물이 과연 여길 통과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부동산 책임자 공천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당내에선 북을 또 반발한다는 거죠. 동의 못한다. 반발 목소리. 그러나 또 공동비대위원장이 이런 일을 꺼낸 거예요. 공천 책임자 하면 기존 지도부를 또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혹시 송영길 전 대표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 반발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이 얘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째,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 금지 원칙입니다.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무리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자, 유영걸 전 대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딱 맞는 얘기죠. 지금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가 부동산하고 또 하나는 내로남불이잖아요. 예. 부동산 정책에 책임 있는 사람, 무리를 일으킨 사람 공천해주지 말라. 맞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충북지사 출마하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예. 그 부동산 정책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2주택 매각 발표할 때 처음에는 언론에 청주 아파트 그렇죠. 먼저 반포 이런 얘기 판다고 나왔죠. 나왔어요. 반포 설해 아파트. 예. 근데 그분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갖고 있고 청주 거 파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거든요. 강남에 있는 거 놔두고 저기 판다. 그래서 비난을 받았는데 그 김조원 왜 그때 민정수석하고 삿대질하면서 싸움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판 블랙 코미디의 주인공이라고는 볼 수 있어도 책임이 있는가?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물어줄 수 있는가? 책임지는 사람은 전북지사 저울지라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분은 책임 있죠. 네. 그분 틀림없이 책임 있어요. 근데 또 당 대표하는 송영길 서울시장 지금 나온다고 하잖아요. 서울시장 얘기가 좀 있죠. 네, 이 얘기 있어요. 그분은 책임 없어요. 당 대표하면서. 그럼 지금 출마 얘기는 안 나오지만 비대위원장하는 윤호중 전 원내대표. 임대차 3법부터 모든 입법 과정을 앞장서서 했잖아요. 누가 누구를 단죄하죠? 저는 저 원칙은 맞는데 그게 참 애매한 기준이 많아서 저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마는 억울한 일은 좀 없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국택 변호사,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논란이 많은데요. 특정 분을 지칭하는 건 아니 같고 아마 근데 부동산 정책 실패, 부동산 무리 이렇게 있지만 저는 아마 부동산 정책 쪽에 좀 방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관여했는가 아닌가 책임이 있다 없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애매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에서 역할을 좀 많이 했던 분들, 정책 직접 관여했던 분들. 그러면
내각에 참여하신 분은 명확한 겁니까, 그거는?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분들이 뭐 그 책임을 다 안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아마 뭐 입각을 했거나 아니면 뭐 청와대에서 역할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그래 조금 더 방점이 찍힌 게 아닌가 보고 있는데 아직 뭐 결론이 난 건 아닌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당내에서 계속 아마 논란이 될 것 같고 서로 의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여튼 반발과 또 반박 뭐 이런 게 좀 있는 상황인데 아직 정리는 안 됐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장 얘기입니다. 여기는요. 현역 시장이 3선 하게 되면 3선 도전이 되는데 불출마한다고 밝혔거든요. 다른 분들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 상황입니다. 대구시장 홍준표, 김재원 2파전으로 예상이 된다. 물론 다른 후보도 더 있습니다만 일단 2파전 정도로 보인다. 그리고 경기지사 경쟁도 후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영하 변호사.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의 출마. 이것도 관심사죠. 지금 할지 말지 아직 밝히진 않았는데. 그리고 유승민 경기지사 출마 여부 오늘 밝힐 듯하다. 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이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요?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계 은퇴냐 경기도지사 출마냐라는 너무 극단적인 선택인데요, 지금. 완전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적인 가능성들이 남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경기도지사가 출마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는 것이. 경기지사 출마할 수 있다. 그쪽이 무게가 좀 있다. 저는 그쪽에 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상에서도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도가 이제 이재명 전 지사가 간 이후에 경기도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 됐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영향력이 있는 대선 주자급이 나가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아서 아마 유승민 전 의원도 경기도지사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만약에 무게를 좀 오늘 두고 좀 있습니다. 기자회견 밝힌다면 출마 회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기도지사랑 상황이 다른 것이 사실은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대구 자체가 워낙 국민의힘의 유리한 정치적 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최근에 그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공천 룰 가지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이제 공천 룰이 홍준표 의원의 경우 최대 25%까지 감점이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이제 한 10% 정도까지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이제는 좀 확실히 좀 납득이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 스스로도. 하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홍준표 의원이 약간 우세가 있는 여론조사들이 좀 있어서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김재원 최고위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정치적 행보들을 하고 있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누가 이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뭔가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두 분 사이가 좋으신 사이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내용 많습니다. 자, 다음은요. 통계가 좀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분들의 체형에 관한 통계입니다. 키, 몸무게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버스 25cm, 아파트 천장이 20cm가 그동안 높아졌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 있습니다. 1979년과 비교하면요. 남성 키가 6.4cm 커져갖고 평균이 172.5cm. 여성은 5.3cm 커져 평균 159.6cm. 그러니까 과거보다 키가 훌쩍 커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다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긴 키만 있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 남성 40년간 키 많이 클 때 허리둘레는 더 늘어났다. 이거는 조금 건강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6cm 정도 키가 커질 때 허리둘레는 13cm. 이건 물론 최대치긴 합니다.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늘은 게 좀 좋은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요. 여기 보시면 다리 길이 비율 들어서 서구형 롱다리가 됐는데 비만 인구도 늘어서 남성의 47%가 비만이랍니다. 반면에 여성분들은 허리둘레가 줄었다 그러네요. 이거 또 거꾸로 갔네요. 이게 또 키는 다 컸는데. 아무튼 과거에 비해서 체형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일단 키가 컸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하는 문제인데요. 일회용품 금지 혼선. 지금 원래 내일부터 일회용품 제한한다 이렇게 좀 정부가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편의점도 해당되거든요. 그럼 편의점에서 라면 같은 거 드실 때 그럼 젓가락 갖고 다녀야 됩니까? 나무 젓가락 못 쓰는 겁니까?
아이들 그렇게 많이 먹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런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편의점주는 차라리 취식 금지하세요. 이런 반발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카페 일회용컵 사용 금지 기약 없는 유예. 인수위에서 문제 제기를 좀 했어요. 그러자 정부가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당장 내일 하기로 했는데 오늘 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찬영 교수님. 정책인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예의가 좀 있네요. 네. 사실 지난 2년간 우리가 코로나로 일회용품 사용이 폭증을 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뭐 텀블러 쓰고 비닐봉투 안 쓰고 이랬던 게 다 무의가 될 만큼 예. 일회용품이 넘쳐나서 지금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역과 상관이 있는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필수 불가결한 일회용품은 예. 뭐 사용이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외에 다회용품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예. 다회용품으로 쓰러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이게 일회용품을 방역 때문에 예.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 자칫 이렇게 되면 일회용품이 범람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은 좀 인수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